자, 키키올릭입니다.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1회전 경기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자,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에 출전한 역사상 가장 고생을 했고 고전했던 1회전 경기라고 감히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선 호주 오픈 1일차 간단히 정리해보고요. 2024년 호주 오픈 남자 단식 대진표를 좀 보고 우승 후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분석, 그리고 최종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과감하게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2024년부터 호주 오픈은 하루 일찍 일요일에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동안 호주 오픈이 너무 밤 늦게 끝나는 일정이 많아서 하루의 여유를 더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새로운 시도 첫날부터 야간 세션 첫 경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4시간이 넘는 접전을 벌이면서 첫날부터 심야 경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원인은 물론 남자 단식 디펜딩 챔피언 조코비치가 18살에 자신보다 나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새파란 신예에게 4세트 4시간이 넘는 접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조코비치는 1회전에서 예선 통과자인 크로아티아의 18살 디노 프리즈미치와 대결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조코비치 압승이 예상이 됐는데요. 이 선수가 알카라스, 룬의 다음으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자, 프리즈미치는 사실 저와의 인연도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롤랑가로스 취재를 갔을 때 주니어 단식 1회전에서 우리나라 김장준 선수와 맞대결을 했는데요. 결국 그 대회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차세대 스타 자리를 예약한 선수였습니다. 자, 당시 김장준 선수와 대결한 영상 제가 직접 찍었는데, 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주니어 레벨에선 이미 압도적인 넘버원에 가까운 엄청난 선수였다는 겁니다. 자, 조코비치가 롱랠리에서 좀처럼 압도하지 못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기 양상이 이번 1회전에 이어졌죠. 자, 조코비치가 확실히 최고 정상은 아니었죠. 자, 메이저 대회 1회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프리즈비치의 경기력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선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조코비치 경기력은 어땠고 이번 대회 우승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1회전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을 우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뭐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코비치가 일요일에 열린 1회전에서 고생한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루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2회전까지 사흘의 리커버리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코비치가 1회전에서 고전을 했지만요, 나머지 대진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2회전에서 호주의 포피린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3회전 에체베리 혹은 앤디 머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사되면 빅매치죠. 자, 16강 벤 쉘턴인데요. 작년 US 오픈 4강에 오른 선수이긴 하지만 올해 초 폼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자, 8강에서 치치파스와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작년 연말에 허리 부상의 후유증에서 치치퍼스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탑4 시드의 대진운을 말할 때는 8강 상대가 누구냐를 봅니다. 어차피 4강에는 강력한 선수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선수가 현재 상태로는 치치파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알카라스는 8강에서 즈베레프를 만나고 메드베데프는 홀거룬에, 또 4번 시드의 야닉 시너는 루블레프와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치치파스가 작년 호주 오픈 준우승을 차지한 강력한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폼이 가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대준운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코비치는 4강에서 야닉 시너와 대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시험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가 인터뷰한 대로 뭐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컵에서 손목 부상을 당했는데 1회전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경기가 나오면 그 부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자, 조코비치와 시너의 4강전이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 저는 아직까지 시너가 5세트 경기에서는 조코비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보다 조코비치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 그래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알카라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알카라스의 대진표를 보시면 16강에서 자신을 2번이나 꽤 큰 대회에서 꺾은 적이 있는 토미 폴이 있지만 그랜드슬램은 전혀 다를 것이고요. 즈베레프와 메드베데프라는 198cm 두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메드베데프가 과연
알카라스와 4강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자, 탑4 시드 중에서 가장 험난한 대진표를 받은 게 메드베데프거든요.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최강의 상대가 디미트로프인데 16강 상대고, 또 8강에서 걸릴 수 있는 최악의 적수가 바로 홀고르네인데, 이 두 선수를 모두 이기고 알카라스와 대결해야 하는 운명이 바로 메드베데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노박 조코비치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윈블던 결승 리매치가 이번 호주 오픈에서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승률은 현재 단계에서는 여전히 60대 40으로 조코비치가 한 발 정도 앞서 있는데요. 저는 근데 지난번 윈블던처럼 왠지 알카라스가 뭔가 사고 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알카라스는 호주 오픈에 앞서서 공식 경기 출전을 전혀 하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을 했습니다. 자, 스스로 말하길 5주간의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 지쳐있던 멘탈을 회복하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강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건 알카라스의 코치인 후안 카를로스 페레르가 이번 대회에 무릎 수술을 받아서 오지 못했다는 점인데, 그 페레로가 US 오픈 우승한 직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자, 알카라스는 아직 잠재력의 60% 정도밖에 발휘하지 않았다. 자, 호주 오픈 아웃도어 하드코트는 알카라스의 테니스와 궁합이 매우 잘 맞을 것이고요. 결승까지 올라온 자신감 넘치는 패기의 알카라스라면 조코비치의 완벽함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조코비치가 우승 후보 1순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2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알카라스가 그 보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가 조코비치의 메이저 역대 최다 원탑인 25회 우승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호주 오픈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영상 더 자주 올리고 찾아오겠습니다. 감기도 빨리 나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